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길게 토크오버 시간이고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정현정 배재대 교수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본회의 인준 표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 강경화 후보자는 이제 임명을 하겠죠. 예. 이렇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바로 임명한 것을 보면, 네. 강경화 사실 따지고 보면 강경화 후보자가 더 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정거래위가 지금 급한 현안이 있다고는 못 그렇죠. 들었는데, 예. 외교부 장관이 6월 말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니까요. 네. 어쨌든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정말 모양 빠지는 일이죠. 외교부 장관 없이 가서 한다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일이 이제 청문 보고서 송부 시한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마 내일 지나면 이제 한 16일쯤 해서 예. 이렇게 예. 한 번 더 요청하고, 예. 이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예를 보자면, 네. 한 2, 3일 이번 주 내로 임명할 것 같습니다. 예. 임명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장관급, 장관과 장관급은 그렇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네.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예. 현재 22일 날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응하겠습니까? 예. 아예 그러면 정족수가 성립이 안 되죠. 회의 정족수 자체가. 네. 그러니까 아예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중에 빅딜 했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그야말로 임명하지 않고 네. 내주고, 예. 다른 국무위원들 임명하려고 하는, 네. 그런 계산이 있는 것도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럼 누구나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투표에 협조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네. 과거처럼 어쨌든 표결엔 참여하고, 예. 투표는 알아서 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투표는 반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아예 회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지도 좀 미지수긴 하지만, 예. 그래서 굉장히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지금 보내주는 문자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2102번님 그리고 9209번님 그다음에 다른 8230번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인사검증에 대한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가 내로남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를 하다 보면 내로남불이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현정 교수님, 이거는 정치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돌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대선 있기 전에도 어차피 여소야대 아니겠어요? 네. 그 상황에서 대통령의 새로운 어떤 그 돌파력. 예. 정무적 능력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사실 야당은 정권 초반기에도 사실 그렇지만 굉장히 이른바 이 야성에 불타오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야당이 되는 순간부터. 예. 그렇다면 그 야당의 어떤 치올라 있는 예. 그 길을 사실은 녹여줄 수 있는 어떤 타협의 리더십. 그게 이제 우리 대통령에게 필요로 하는 리더십이었거든요. 그걸 돌파해 나가야죠. 예. 야당은 늘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네. 그것을 돌파하고 관리하는 능력. 네. 그게 이제 우리 대통령에게 필요되는 능력인데. 또 다른 문자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9354번님. 아까 저들이 추경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일본은 지금 일자리가 넘쳐서 정년을 연장한다고 들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자리가 없고 추경 예산에서도 그렇고 정부가 공직에 일자리를 늘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간단히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아베의 경제 정책이 조금은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자리 정책 추경과 관련된 그거는 우리 정현정 교수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일자리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네. 기본적으로 일자리 시장이죠.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중소기업이든 심지어 저는 일본 가보니까 대형마트에도 예. 그 앞에 캐시어들,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는 분들도 네. 고령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일자리의 형태로 보나 뭘로 보나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른바 이제 세금을 쓰는 일자리예요. 네. 세금을 걷어들이는 어떤 그런 일자리 영역이 아니라 세금을 쓰는 일자리고 더군다나 이제 말하자면 공무원을 많이 늘리는 길이죠. 이게 소방, 경비
경찰, 뭐 복지 공무원들 물론 사회적 수요가 있는 건 맞는데 예. 이 일자리의 특성이 뭐냐 하면 돈을 들여야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일자리는 사실은 계속 돈을 들여야 된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 그렇다고 해서 그 영역의 일자리가 민간에 자극을 시켜서 민간 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냐면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예.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대학생들에게 꿈이 뭐냐, 너 희망 직업이 뭐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공무원이라고 씁니다. 그래요. 바람직한 것인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공무원이 실제로 보면 급수 낮은 공무원들까지도 다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 급수가 낮아도 9급 사무봉이면 연봉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그 청년의 10명 중 9명이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예. 얘기하는 그 사회가 어떤 건강한 사회일까에 사회냐? 대한 문제 없죠.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시장에서 다양한 어떤 일자리를 커버하는 네. 그런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 예. 다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안정적인 일자리 한국 경제가 그만큼 거죠.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심각성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파해내는 또 자문해주는 참모들 가운데 일자리, 노동시장 그리고 여러 가지 실물 경제에 익숙한 참모들이 주변에 좀 많아서 정직하게 대통령을 보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헌으로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시간이 조금 한 5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 붙이겠다 거듭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노동 교수님 계획대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붙일 수야 있겠지만 국회에서 어떤 그 개헌안을 합의해서 네. 발의하길 기다리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백가쟁명이고요. 예. 현재 국회의원들의 속마음은 솔직한 속마음은 예. 의원 내각제 하자는 겁니다. 솔직히. 예. 그 의회가 행정부 권력까지 갖겠다. 예. 이런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요. 아이고 택도 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예. 저런 거 보면.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부 나오는 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 예. 대통령은 거의 형식적이고 이제 국회가 또 뽑은 총리가 예. 지금 프랑스가처럼 예. 그런 어떤 실질적인 권력을 갖는 예. 그런 걸 하자는 건데 또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하자.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게 어렵겠고요. 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진심으로 개헌을 바란다면 아마 대통령이 발의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에서 물론 논의를 또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에 논의를 거쳐서 이제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향으로 해야지 네. 국회에서 개헌 투기 논의를 기다리다가는 부지하세월이고 예. 아마 상황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노동일 교수님 저는 말씀하신 그 행간에 예.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국회에 맡기겠다는 이 내용이 과연 개헌할 의지가 있다, 의사가 있다 이렇게 해석됩니까?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국회에서는 합의안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문 대통령께서는 결국은 국회에서 합의한 대로 하자. 이게 이제 다 정답일 거예요. 그 예. 입장에서 보면 예. 개헌 의지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한 가지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 우리 국회가 실질적으로 문제도 많고 네. 국민의 지탄도 많이 사지만 국회에서 의원 내각제에 대한 개헌 고민이 그저 당리당략적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의원 내각제를 뭐 찬성하거나 동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나름대로 권력 구조를 개편할 때 의원 내각제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은 뽑아놓고 5년 탄핵이 아닌 이상 되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예. 대통령 5년 동안 뭐를 하든지 간에 국민들은 소환할 수도 없는 겁니다. 탄핵이 그렇죠. 아니면. 예. 근데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미국처럼 소환 가능하죠. 선거 기간을 조정해서 뭐 예. 2년마다 선거를 한다거나 예. 이렇게 하면 제대로 뭐 행정부 제대로 운영 못하면 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심판을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예. 행정부까지 싹 바꾸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국회의원들에게만 좋은 것이냐. 네. 국민들에게도 국민들의 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의 절대 권력보다는 교체될 수 있는 권력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너무 그 국회 내에서의 논의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조금 더 고민도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만약에 모아질 수 있다 그러면 국민께 여쭤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쭤봐서 결정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4944번님 이제부터 우리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공무원 공화국이다라고 바뀌었으면 합니다라는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이것만은 꼭 지키자. 끝으로 노동일 교수님 짧게 한번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거니까요. 예. 뭐 국민들이 그 합의할 수 있는 네. 국민들이 설득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걸 만들어내야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얘기했습니다만 뭐 대통령제, 뭐 의원내각제, 의원집정부제 네. 어떤 형태가 꼭 옳다 그러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죠. 우리의 현재 풍토, 대한민국 어떤 풍토를 잘 분석해서 이것에 맞는 그런 권력 구조를 좀 만들어내는 게 바람직하죠. 예.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노동열 교수님, 배재대 공공정치학과의 정영진 교수님 두 분과 함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오버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고요. 팟캐스트에서는 곽수정이라고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십니다. 인터뷰는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시고요.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